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7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오늘도 코스피 위주로 매도를 많이 했고요. 이 앞에 증시 부분을 조금 짧게 해달라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자세한 그 시향이 필요할 때는 제가 또 자세히 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둘 다 오늘 중간에 오후 중간에 또 하락을 했고 해외 증시는 사실 니케이라든지 상해 종합은 마지막에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별로 진전이 없고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증시가 왔다 갔다 계속해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상승한다라고 해서 상승 분위기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하락한다라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무게가 더 무겁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직 그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악화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또 속보가 떴는데 새로운 도시에 또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시를 좀 해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힘을 좀 아마도 못 쓸 것 같아요. 아마도 반도체 종목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천천히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기술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코스피보단 강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확실히 차트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도 지금 하락분이 좀 덜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 물량도 상당히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교해서 확실히 이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좀 기술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구나. 특히 반도체보다도 메타버스 쪽, 그런 IT 쪽에 좀 힘이 쏠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을 보시면 오늘은 뭐 거의 보합이었고요. 환율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해외 증시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크게 뭐 움직임 없이 조금씩 다 약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확전되지 않을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가적인 경제 제재로 인한 지금 러시아도 피해를 보지만 그 제3국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뭐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에 대한 차선책을 또 마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좀 얽히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의 치명적인 그런 산업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원자재 가격이 높이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산업이 조금 걱정되는 산업인데요. 한번 그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2.18% 정도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좀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잘 버티는 듯 보이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사태, 합의점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악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천천히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해서 2.68% 하락했고요. 21,8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비슷한 움직임이었죠.
어제와 비슷한 거래량이었고요. 금요일이죠. 네. 21,900원으로 1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금요일보다 조금 증가를 하면서 60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만큼 뭐 그렇게 그냥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적당히 그냥 하락을 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동안은 이제 하락분에 대해서 좀 메워주면서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내린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뭐 600, 700만 주 정도로 뭐 크게 터지지 않을 때와 비슷한 그런 유사한 거래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증가를 하는지는 좀 며칠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지금 일진파워,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조정을 좀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움직임으로 같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렸지만 지금 한전에 대한 그런 적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기료 인상을 또 미룬다라고 하니까 그런 한전그룹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좀 조정이 깊었고요. 그 나머지는 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테마는 크게 문제 없이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원자력 투자에 대한 그런 지금 이제 정부가 좀 바뀌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이번 하락분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차트를 보더라도 상승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사실 뭐 좀 많이 내렸던 거에 대해서 좀 슈팅이 있어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박스권 바닥 라인 기준으로 해서도 꽤나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아직까지도 21선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만큼 지금 21선과 주가가 갭이 많이 벌어져 있을 만큼 상당히 이제 급하게 올랐던 이때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때처럼 한번 조정을 주는 듯 하면서 21선을 태우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가줄지 아니면 조금 수렴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까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가가 결국에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짜증이 나시고 좀 그럴 때면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 차트가 최근 6개월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보시면은 지금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선방을 잘하고 있다. 그 관련된 원전 종목들이 상당히 선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20%가 떨어졌고요. 그 20%도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수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선방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피크라고 치고 박스권 상단에서 상당히 이제 뭐 상단에서 한 15%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5%에서 근데 뭐 지수와 비슷하겠지만 사실 지수 전체가 그렇게 20%가 내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든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쭉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추세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락하는 추세는 완벽하게 이번에 거의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하락분에 대해서 꽤나 이제 많이 메운 상태에서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의 그 3월 말까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당연히 21선 타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뭐 주가 차트라는 것이 사실 이것만 보고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차트를 좀 예측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중점으로 두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 분석이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차트를 한번 가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지금이 매수 적기일까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답해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실한 구간이었다면 이제 매수를 권유를 드렸겠지만 그때도 이제 분할 매수를 권유를 드렸겠죠. 네. 근데 어, 웬만해서는 이제 이런 바닥 구간에서 이제는 그림 전체가 다 그려졌기 때문에, 그림이 일부만 그려졌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렇게 바닥 잡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다 그려졌을 때는 매수 구간이 딱 정해져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하시고, 급하게 지금 두산중공업이 올라가겠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좀 급하게 매수 타점을 잡지는 마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이제 종목을 접근하셨을 때는 계속해서 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산중공업이 아니더라도 타 종목에 들어가시더라도 그렇게 좀 접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네,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일봉 대비해서 네, 지금 네, 꾸준히 그냥 올라가고 있고요. 일봉은 막 흔들리고 있지만 월봉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봉상으로는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자, 뭐 수급도 보시면 뭐 외국인 투자자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 투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해왔을 땐 두 달 동안 거의 2,500만 주였고요.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봤는데 최근 1년 동안은 거의 뭐 4천만 주 가까이 네, 금융 투자가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집계가 사실 공매도를 통해서 그런 신주 상환을 통해 지분 증가를 한 것은 이 이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매수 매도를 하루하루 그렇게 집계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런 투자에서 구매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두 달 정도만 보았을 때는 일단 2,500만 주가 마이너스로 잡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2,500만 주를 다 던졌을지 아니면 중간에 또 이번에 신주 상장과 함께 구매도 상환을 통해서 또 금융 투자에 대한 지분이 메워졌을지 뭐 그 정도 네,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투자자 중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네, 지금 3일 연속 좀 빠져나가면서 한 20만 주 정도가 연일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옵션 만기일 이후로는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이때까지만 해라도 조금 매수 포지션을 잡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또 그대로 다 뱉으면서 뭐 결국에는 원점입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매수를 잡았다 아직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충분히 지금 이전에 네, 수백만 주에서 네, 천만 주까지 최근 1년 동안 천만 주까지도 순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상장분에 대해서 아직 차익 실현 물량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연기금과 같은 큰 투자자들은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퍼센트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오늘 사야지 내일 사야지 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계획에 따라서 연도마다 아마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하는 그 퍼센트 지분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율이 높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들어가는 모습일 거고요.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빼야겠다, 지분을 좀 낮춰야겠다라는 종목들은 꾸준히 이제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들 중에 혹시나 뭐 두산중공업 이외에 계속 뭐 연기금이 매일매일 팔아버린다, 이 사람 이 연기금 왜 이렇게 팔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종목들은 혹시나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그 산업군을 보았을 때 이제는 좀 연기금이 네, 투자를 철회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었고 그동안 코스피에서 연기금 투자자가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뺐었는데 지금 그 코스피 상위 종목인 두산중공업에는 연기금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엄청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었고, 최근에서는 뭐 좀 지분이 부합으로 진행되어서 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네, 계속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계속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뭐 괜찮겠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가볍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도 이 정도로 보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잔고가
10만 주죠. 네, 2112만 주고요. 17일 기준으로 네, 이렇게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가를 했고 공매도 잔고는 확실히 계속 높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확실히 일 거래량, 네, 일 공매도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 이상씩 터지던 그 일 거래량이 많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사실 이 주식 전체 거래량도 좀 줄었긴 하지만 그래도 네, 10% 미만으로 지금 공매도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신규로 공매도를 대량으로 늘리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면서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장에 대해서는 1WR에 대한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대차 잔고를 좀 다시 보면 오늘도 상환이 좀 되었습니다. 체결 90만 주, 그 다음에 상환 250만 주 정도로 160만 주 정도죠. 네, 상환이 되었고요. 6,090만 주로 6,200만 주 대비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이제 대차 잔고가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좀 탄 것 같고요. 이제 점점 매일매일 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매도화 될 수 있는 그런 수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1WR에 대한 그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이제 많이 지금 1,500만 주에서 2,100만 주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차 잔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추적 물량 59만 주에서 61만 주로 조금 더 증가해서 결국에는 유상증자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그 첫날, 그 다음날 이제 외국인 지분율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뭐 공매도를 통해서 또 매도를 하면서 지분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 7%대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8.6%대로 또 지분을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지금 1WR에 대해서 또 지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장되어야 되는 주식은 아직 2천만 주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68만 주 정도가 네, 본주로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남은 수량이 지금 28일까지 좀 집계가 되어가지고, 네, 2월 28일까지 좀 수량이 공시로 나왔죠. 그럼 이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네, 공시가 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월 31일 정도? 네, 그쯤에 이제 공시가 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대량으로 좀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3월 달에는 이제 만기가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대량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장은 아무래도 이때 말에 공시가 되고 또 4월 초에 이 15일까지의 지분이 또 상장이 되고 나머지 이 3월 16일부터 또 이제 3월 31일까지죠. 네, 그때까지 이제 행사가 된 것은 또 이제 4월 중순에 또 되고 4월 말 정도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주 이벤트는 아무래도 4월까지는 끌어갈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런 공매도를 통한 신주 교환을 염두를 해둔다면 이미 공매도는 다 이렇게 잔고가 늘어난 상황이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런 신주 교환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네,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네, 주식 경험도 많으실 거고 네, 그런 공매도에 대한 공격 네, 그런 종목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공매도가 엄청 증가를 하면서 네, 그렇게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린다. 네, 그런 기사에 따라서 끌어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쫙 터지면서 네, 갭으로 음봉이 뜨면서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호가 아래로 계속해서 네, 그런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꾸역꾸역 눌러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뭐 지금 나오진 않고 있고요.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좀 올라갔다가 네, 누가 또 좀 눌렀다가 또 누가 좀 올렸다가 또 좀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며칠째 계속 반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지금처럼 잘 해왔기 때문에 접근을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뭐 큰 이상 없이 네, 잘 진행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차트도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해드릴 소식은 네, 신한울 원전이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요. 그 건설이 이제 빨라야 내년 초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재개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그 재개가 아무리 빨라야 이제 내년 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여기 공사에 공사 부지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자력에 대한 그런 기자재, 주요 기자재가 선제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서 두산중공업이 한 5천억 정도가 이미 공사 비용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나머지 건설사 선정 절차가 이제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그 주요 기자재는 지금 두산중공업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미 이제 나갔는데 그 나머지 외곽,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행정 절차와 그 다음에 건설사 선정 등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이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초에 이제 발주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그 매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조금씩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라고 하더라도 내년 초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재기를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료 압박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전에 대한 적자가 지금 20조라는 그런 소리도 나오면서 빨리 이제 전기료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한전이 전기료를 인상하면 이제 국민들에 대한 그런 또 원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자를 어떻게 메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적자를 점점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원전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최대한 이제 새로 발생하는 그 적자를 막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전 이용률을 70%에서 90%까지 이렇게 상향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도별 이제 원전 이용률 추이를 보시면 2000년도, 2005년까지 이렇게 90에서 95%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원전 이용률인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점점 떨어지면서 2018년에는 이렇게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74%까지 다시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조금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그런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원전 이용률이 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석탄 발전소라든지 그런 LNG 발전소들이 좀 껴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생산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한전 적자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원전은 다른 연료원에 비해서 발전 단가가 저렴해서 원전 이용률을 높일수록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실제 이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달에 LNG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당 247원으로 원자력 발전 단가 67.9원 대비 363%가 이제 비싸다라는 거죠. 거의 3.6배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이제 수요가 계속 올라가면서 총 생산 전기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천연가스 비중을 점점 높일수록 지금 그런 가격 급등에 의해서 가격 변동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전기료가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현 정부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하라는 것이 이 천연가스에 대한 급등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건설 재개도 거의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우리가 전기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독일이 이제 탈원전한 독일이 또 이제 주목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가스를 수입을 하지 않고 그럼 이제 그 대체 에너지원으로 다시 탈원전을 멈추고 원전에 대한 수명을 늘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했는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직은 탈원전에 대한 그런 정책은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가스보다는 이제 대체제 카타르산 가스 공급 계약 체결을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카타르만 이익을 본 상황이죠. 그래서 카타르 쪽으로 지금 이제 가스 공급을 받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카타르 쪽에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향후 20년 동안의 그런 가스 공급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타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LNG에 대한 그런 이 또 수혜를 볼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대체 에너지원이 또 나온다면, 그 LNG 가스에 대한 그런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면 또 괜찮겠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원전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보다는 이 대체 에너지원을 찾고 있다는 점을 또 이렇게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테라파워는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빌 게이츠도 이제 SMR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잖아요. 그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고요. 그 테라파워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경수로를 사용을 한다면, 경수로라는 것은 물을 증발시켜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과 비슷한 SMR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하는 것은요. 근데 테라 파워가 하는 거는 이 물 대신에 소듐이라는 것은 이제 나트륨을 녹여서 이제 그 나트륨을 돌리는 거고요. 그걸 이용하면 이제 그런 핵 폐기물을 또 이제 덜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 핵 폐기물을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라 파워가 생산하는 그런 차세대 SMR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받는 단계는 아니고요.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세대 SMR이라고 한다면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세계 시장을 좀 선점을 해 나가고 있는데, 2세대 뭐 3세대는 이제 테라파워라든지 아니면 두산중공업도 엑스에너지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SMR 시장이 단순히 대형 원전과 비슷하진 않다. 초소형 SMR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SMR 시장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와이오밍주 러시아산 우라늄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산 우라늄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덕분에 또 이제 우라늄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라늄 포함, 뭐 LNG 포함 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전부 다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인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또 원전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수소 사업에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수소 사업은 두산그룹 전체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그런 수소 경제가 형성이 되어야지 또 지구 친화적인 그런 또 에너지원과 그런 상황이 온다. 그렇게 모든 기업들이,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수소를 이용해서 다시 물이 되고 물이 또 수소가 되는 그런 수소 경제는 정말 이제 꿈의 기술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국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두산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산 퓨얼셀이죠. 두산의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들 변화를 좀 보시면은 두산 퓨얼셀 미국 법인인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가 회사 이름을 이제 하이엑시움으로 또 변경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또 두산 에너빌러티로 변경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가 하이엑시움으로 또 변경이 되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제가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고, 결론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건 이제 주주를 배신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지난달에 이렇게 자회사도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력을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회사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지금 그런 이름을 좀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에 이제 주총이 열릴 텐데 그때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뭐 큰 걱정 없이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뭐 고체 산화물 연료도 이제 SOFC라든지 SOFC죠. 이거는 이제 두산 퓨얼셀 혹은 이제 두산 H2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2014년에 미국의 클리어 에이지 파워를 또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소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두산이 굉장히 이제 안목이 좋은 거죠. 2014년부터 그런 수소 경제에 대해서 지금 염두를 해두고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퓨얼셀 이외에도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도 네, 이렇게 수소 터빈과 수소 터빈뿐만이 아니고 수소 에카 플랜트가 있죠. 그래서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에카 플랜트가 있기 때문에 전 그룹사가 지금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를 통해서 연료를 아니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이 뭐 원전도 좋고 수소 뭐 에카플랜트도 좋지만 지금 그룹 전체가 지금 수소 쪽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잘 진행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산 지주사도 테스나를 인수를 하면서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두산 지주사도 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두산 퓨얼셀도 결국에는 네, 연료 전지에 대한 힘을 받아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밥께서 뭐 워낙 돈을 잘 벌기도 하고요. 미국에 대한 인프라법도 통과되면서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룹 전체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룹 전체가 위로 네, 움츠려 들었다가 올해를 통해서 올해를 기반으로 좀 이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